시아버지가 예전처럼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시아버지도 혼자서 드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 시아버지도 지방 출장을 다니며 바쁘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쓰며 딴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한테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하며 저희 집에 있는 적금 통장을 다 해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한테 들은 내용을 모르는 척 남편한테 시어머니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잘 해결했어? 내가 시어머니 병수발은 못 들더라도 병문안은 가봐야 되지 않겠어? 어디 병원이야? 그리고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 거야? 제가 갑자기 시어머니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당황하며 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애 보느라 정신없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다른 지역에 유명한 병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셨어. 그리고 당신이 병수발 해드릴 것도 아닌데 가서 뭐하게? 내가 알아서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병수발은 못해도 시어머니 병문안은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계속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다고만 하고 어디 병원에 계신지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으니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시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있으니 계속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집도 아닌 모르는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초인종을 눌렀고요. 그리고 잠시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 안에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도 저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여기에 계셔? 당신 어제 나한테 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집은 또 뭐야?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에이,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가기라 해.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남편은 저를 끌고 나와서는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 얘기해 줄 테니 우선 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찌된 상황인지 몰랐으니 우선 집에 가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집에 도착한 뒤 약 1시간 뒤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털어놓더라고요. 에이, 사실 엄마한테 남자가 생겼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라고 하더라고. 심지어 그 재산 나눠 가질 자식 하나 없이 혼자 사는 분이라서 우리 엄마랑 살림 차려서 살면 나중에 그분 앞으로 된 재산은 다 우리 엄마가 갖게 되는 거야. 그분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먼저 같이 사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적금 털어서 신혼살림 사서 넣어준 거야. 이렇게 그 할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사실혼 관계가 되면 나중에 우리 엄마가 그 할아버지 재산 다 받는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잣집이라고 하면서 우리 적금을 시어머니 병원비가 아닌 신혼살림 차리는 데 썼다고 하는데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되물었죠.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한 달 남은 적금 깬 이유가 시어머니 바람 피는 데 필요한 살림살이를 샀다는 거야? 그럼 아버님은 어쩌고? 이거 바람이야. 당신 지금 시어머니 바람을 동조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라고 해? 당연히 아버지 모르게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는 지방에 자주 다니시면서 엄마 상황 모르니까 당신만 모르는 척 하면 돼. 그리고 어차피 그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엄마가 그 할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나서 아버지한테 상황 설명하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저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억장이 무너진다며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를 찾아가서는 당장 이혼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바람난 거 맞으시더라고요. 이 지경 된 거 뭐하러 더 같이 사세요. 그냥 이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당장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아버지는 저한테 이혼은 안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이 사실을 안 즉시 이혼 소송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아버지는 이혼 소송은 안 할 거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제일 의외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저를 자주 부르며 지금 만나는 사람과 살림을 합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범한테 얘기 들었지? 집을 신혼집처럼 꾸며야 되는데 내가 해봤어야지. 근데 너희 집 꾸민 거 보니까 내 스타일이더라고.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너희 집처럼 예쁘게 좀 해봐라. 그리고 나는 화이트 톤을 좋아하니까 커튼이나 이불 같은 건 하얀색으로 맞추고,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보고 본인 재혼 살림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랑 제대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본인 바람난 거 며느리한테 들켰으면 창피해서라도 조용히 지내거나 연락을 끊거나 할 텐데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는 더 많이 연락하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거라는 생각만 가득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죄송해서라도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는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람 피고 계신 거 아시죠? 지금 아버님이랑 이혼한 상황도 아니시면서 저한테 새살림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버님이 어머님 바람 피는 거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남자분이랑 살림 차리는 것까진 못 도와드리겠어요. 아버님 생각도 나고 마음도 너무 불편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차 싶을 것 같거든요. 저도 가끔 정신이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시며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내가 이혼을 하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살림을 차리든 너랑 살고 있는 남편이 내 아들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어디 며느리 주제? 시애미한테 훈계질이야. 그리고 네가 불편한 게 뭐? 시애미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어디서 불편하다 마다 말이 많어.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히니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른이니까 똑같이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한테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나보고 본인 새살림 차리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는데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난 못하겠다.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바람핀 거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시니 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는 건 못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내 머리채를 잡는 거 있지. 내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나 이제 어머님이랑 연 끊고 지낼 거야. 당신이야 뭐 어머니니까 만나는 건 뭐라 하지 않겠지만 손주 볼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해. 할머니가 하는 행동 보고 배울까봐 겁나서 못 보여주겠으니까. 남편한테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하며 시어머니랑 연 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미안해하며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긴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다른 사람이랑 살림을 차렸다면 남편 보기 창피해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손주를 안 보여준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요새 자주 부른다고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며느리 주제 넘게 우리 집안일을 훈계질하지 말고 당신은 며느리로서 며느리 돌이나 해.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지. 무슨 불편해서 연 끊는다는 소리를 해?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에 들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이런 집안을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하는 꼬라지 보니 얘도 나중에 바람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일어난 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몰상식한 광경이 제 눈앞에서 계속 펼쳐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죠. 당신 잘 생각해? 나는 어머님이랑 진짜 오늘부로 연 끊고 살 거야. 연락도 안 받을 거고 찾아오셔도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나한테 이제 어머니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이거 못 받아들이겠고 지금처럼 어머님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한다면 우리 부부의 인연도 여기까지로 하자. 제가 차분하게 얘기하니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그럼 우리 엄마 재혼할 때까지만 보면 안 돼? 남편 첫 마디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우리 엄마 재혼한다고 하셔서 내가 쓴 돈이 얼만데 우리 적금도 3개나 해지했잖아. 2분 재혼식 하고 나면 2분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 재산 어느 정도는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혼식까지만 참아줘. 그 뒤로는 진짜 안 보고 살아도 돼. 그 뒤로는 나도 정말 터치 하나도 안 할게.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있던 전까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한부모 가정 만들기 싫어서 남편한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남편 입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니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보는 일 아니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아들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으니 조용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만나고 있던 할아버지가 아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본인처럼 배우자가 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배우자는 버젓이 살아있고 심지어 법적으로도 관계 정리가 안 된 걸 아셨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겠죠. 시어머니가 혼수로 채운 집이 그 할아버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수를 채우려고 남편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도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가 사온 혼수들을 다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시더니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제 탓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때문에 너가 이혼한다고 난리만 안 쳤어도 이 사단이 안 났어. 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 그런데 이제 제 시어머니도 아니니 저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이혼하며 저희 신혼집이 공중분해됐어요. 아무래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 제일 비싼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적금 들었던 돈도 남편이 가져가서는 해지를 해버려서 금옥까지 독특히 받아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랑 남편은 원룸에서 월세를 간신히 내며 지내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더 이상은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혼하고 난 후 시아버지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니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지 엄마가 저러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보고 자란 게 뭐가 있겠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내가 다 미안하다.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님은 정말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사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번에 만난 사람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났지만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배신감 들고 당장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봤는데 우리가 벌써 같이 산 지 40년이 넘었잖아. 그러니 이혼을 하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 재산 절반을 떼주겠어. 이혼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정남이 떨어져서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주던 돈도 이제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너희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너한테 넘겨놓는 게 내 속이 더 편할 것 같다. 시아버지가 이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는 재산 분할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살면 거의 반반으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40년이나 같이 산 시부모님은 어떠겠어요? 처음 시어머니가 바람핀 사실을 알았을 때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실 때만 하더라도 시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평생을 돈만 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본인이 일군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땅을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혼한 상황이니 저한테 주더라도 남편이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내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그때 사둔 땅을 조금씩 팔아서 너네 엄마랑 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그 옆에 내보다 늦게 죽으면 상관없는데 인생 살 수 있겠어? 갑자기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 재산은 몽땅 네 시애미한테 갈 거 아니냐. 그 꼴은 못 보지. 그러니 너가 이혼하게 된 게 내 탓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너가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 손주 키우면서 여자 혼자 돈 벌기 힘들 거 아니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몰래 땅을 사셨더라고요. 나중에 시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되면 야금야금 땅을 팔아서 두 분 생활비를 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랑 제 아들에게 이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처음 땅 얘기만 하실 때만 하더라도 저는 몇 평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50평 정도 되는 땅이더라고요. 그 땅을 몽땅 저와 제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강원도를 고집하셨던 이유도 이 땅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 땅이 허업을 파니니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시아버지 땅에다가 뭘 할지도 모르니 계속 지켜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라면 시어머니가 누려야 될 땅이었지만 저랑 제 아들이 이 호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땅값도 많이 올라서 50평 정도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랑 살 아파트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샀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저희 아파트 근처 상가를 하나 사서 카페를 차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랑 이런 일이 있으면서 회사를 잠깐 휴직했거든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회사로 복직을 할까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제 사업도 하나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받은 것도 제 카페를 차리는데 투자한 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네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알바 몇 명을 두고 편하게 돈 벌고 있어요.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소식도 못 듣고 살지만 시아버지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뵙고 있어요. 안부 전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아버지한테 저희 집 근처로 오셔서 손주도 자주 보고 사시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아직 정정하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등산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갈 때마다
제 아들은 물론이고 저한테까지 꼭 용돈을 챙겨주시고 계세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더 잘 사셨다면 속이 뒤집힐 것 같거든요. 근데 돈만 밝히던 시어머니는 아들이랑 좁디 좁은 원룸에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저나 시아버지는 편하게 돈 벌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있으니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르죠. 시어머니는 어디에서 돈 많은 할아버지를 찾고 있을지도요. 이제는 혼수할 돈도 없어서 또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